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정언이 3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수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 안 합니다. 단체도 너도 나도 한국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게 옳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미국에 동성 커플도 많고 중국에 소수 민족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엔 그런 문화들이 거의 존중이 되잖아요. 중국에서는 존중이 돼도 우리나라에서는 소수 입장을 존중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수용이나 동성 커플을 늘려라 이런 뜻의 말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남하고 비교를 자주 하는 이유도 소수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대인관계가 넓은 공동체로 생활한다고 도덕시간에서부터 배우잖아요. 직장에서 뒷소문 퍼뜨리는 사람들도 똑같은 느낌입니다. 저한테 어느 대학교 나왔냐면서 물어보더니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 다 소문 퍼뜨리고 가족 학력이나 사생활도 물어보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이 없는데 이미 누가 소문 퍼뜨린 것도 저는 다 알고 있고요. 모를 것 같나요? 당사자들 누가 소문내는지 다 압니다.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 나쁜 소문이든 좋은 소문이든 다 퍼뜨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노이로제 걸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남하고 비교 문화는 아무리 내가 뛰어난 곳 직종에 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트로트 같은 프로그램이 왜 생깁니까? 이미 성공한 트로트 가수들도 우열을 가리잖아요. 한국이 땅덩어리도 전 세계에서 적은 편인데 인구는 미어터지고 질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죠. 자본주의 경쟁 심리에서 비교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만 보더라도 땅덩어리가 크고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연예인 돼도 또 잘나가는 연예인하고 분명히 비교하게 됩니다. 부자가 돼도 이미 자리 잡은 재벌가들이 경쟁자도 인식되고 누가 더 잘 버냐 비교당하게 되겠죠. 제가 애인, 결혼, 친구 다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부모님, 직장 상사, 직장 선임자 이분들 다 저에게 비교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르시스트 성향 부모님만 저런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 입 벌구라 비교준하면서 자존감 다 깎고 다른 사람 염장질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문제인 게 비교하고 싶으면 자기 비교만 해야지 자기 비교는 절대 안 합니다. 서울에서 메이저 중견기업 오피스 빌딩 시설관리 용역회사 일할 때 저한테 특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갈구더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하고 혼내킬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계속 저게 하나의 문화같이 자리 잡혀서 안 바뀌는 이유도 비교해야 되는 사람들은 비교하는 게 습관이나 고정관념같이 본인들이 재밌으니까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거 아세요? 비교질에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당장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를 꺼내면서 자기가 우월감 들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비교하는 당신은요. 당신은 얼마나 뛰어나고 잘났어요. 당신이 뭔데 나를 무시해. 끝이네요. 뭐가 끝이 이상한데. 아니 끝말이가 당신이 뭔데 나를 무시해. 없네요. 당신이 뭔데 사연을 이렇게 보내? 당신이 뭔데? 방정원이 당신이 뭔데 사연이 이렇게 끝이 맺습니까? 마무리가 이상하잖아요. 당신이 뭔데? 나 참.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저번에 기장 꼼장어님하고 약간 멸망전 가야겠네 사연 기지로. 나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그래서? 자, 방정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 싫다 이겁니까? 아니면 소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겁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더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 눈에 안 보이니까 오히려 미국이 갈등이 끝판왕이야. 우리나라 갈등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미국에 비하면. 미국이 폭동이 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폭동 안 일어나잖아요.
미국이야말로 아니, 갈등과 차별의 나라 아니야? 미국이 왜 주 단위로 짜갈라졌는지 아십니까? 주 단위 법이 다 다르고. 미국은 말이 좋아 나라지. 연합국이 연합국. 미국은 하나의 나라로 보기 힘듭니다. 왜냐, USA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 아닙니까? 아메리카라는 큰 대륙을 이제 있는데 그게 너무 범위가 크고 문화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하나로 이제 딱 통일시킨 거예요. 일종 연합국이죠. 한 나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정확하게. 중국도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중국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민족이 다 섞여서 원래 큰 나라들이 좀 그래. 큰 나라들이 덩치가 큰 나라들이. 미국도 몽골 이제 그 미국이란다. 중국도 이제 중국 이제 그 홍콩, 대만 다 섞였어요. 저기에 뭐야 중동도 섞였고 다 섞였어. 중국에선 존중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소수 입장은 존중이 안 된다고요? 중국이 뭐 존중이 돼? 우리나라 사람 착각하는 게 있어.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딴 나라에서 안 할까? 근데 이거는 문제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수 입장을 이해 안 해줘. 우리나라가 보면 집단이 소수를 좀 뭉개는 문화는 있어요. 그거는 내가 공감합니다. 저한테 어느 대학교 나왔냐면서 물어보더니 다른 사람들 이미 다 소문 퍼뜨리고 소문 퍼뜨리면 안 되나요? 이 뭐 국가 비밀입니까? 님 대학교 나온 게 뭐 모르면 큰일 날 일이에요? 아니 같은 직장 동료가 어느 동네 산다고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하는 게 뭐 그 잘못됐어? 아, 선 넘었다고요? 누나 한 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나 없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누나 없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어.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긴 하다, 근데. 근데 좀 시설 관리가 보면 좀 꼰대들이 많잖아요. 보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그래요. 많이 알아가지고 많이 찌찌들 하는 거 있어. 그러니까 방정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좋은 데서 일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화가 덜하거든. 직장 윤리 같은 게 좀 더 좋단 말이에요. 물론 대기업도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사건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그렇구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걸 코치코치 물어가지고 알려 그래요. 지 인생은 똑바로 살 것이지. 근데 사실 시설관리 쪽에서 일하다 보면 키리님 또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별반 대단하지 않으면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막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건 보안 쪽에도 좀 많이 있어. 사실 보안 쪽이나 뭐 시설관리 일하시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 쓸데없이. 알아서 뭐 하려고. 어.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방정원님? 누나 있으면 누나 뭐 남친 있냐? 아니면 누나 나이 몇 살이냐? 누나 이제 곧 있으면 시집 가겠네. 어? 이런 얘기 안 하나요? 그런 얘기도 할걸요 아마. 그거는 좀 잘못됐어. 이거 방정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방정원님이 이제 이 세 번째 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루뭉실하게 적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세 번째 주제는 그래도 충분히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좀 보면 이런 곳이 좀 입이 가벼워요, 사람들이. 입이 가벼워. 그리고 왜 아까 자기 얘기를 안 하냐면 자기 얘기 할 게 없거든. 자기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뭐, 키레니님, 이쪽 세계가 좀 그렇잖아. 뭐냐 하면, 이 시설 관리로 넘어온 분들 중에 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도 별로 없고 보통 보면 뭐 하다 잘 안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설 관리 정말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게 있었는데 뭔가 자빠지고 잘 안 돼가지고 마지노선으로 왔단 말이에요. 원래 시설 관리가 그렇잖아. 약간 어떻게 보면 취업 전선의 마지막 노선이에요. 최후 방어선이에요. 최후 방어선. 여기서 뚫리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나가게 되면 정말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정말 뭐 나이 먹고 이제 받아주는 거 없어가지고 할 거 없어가지고 아니면 하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정말 이거 아니면 죽겠다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원래는 이런 일 안 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일 할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인생이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굴곡이 좀 있다 보니까 일로 오는 사람들. 그래서 꼰대들이 훨씬 더 많아요. 꼰대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후배를 좀 챙겨준답시고 너무 많이 알려고 그래. 알고 인생 훈계를 하려고 그래. 인생 훈계를 할 만한 깜도 안 되는데 솔직히 팩트고라면 그분들이 좀 듣긴 싫겠지만 팩폭을 하자면 아니 얼마나 노후 대비 안 해놓고 돈 관리 못했으면 나이 먹어서 좀 이제 노년도 즐기고 웬만하면 이런 데는 안 와야 되는데 왜 이런 데 왜 왔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데 와가지고 자기도 별 변변치 않으면서 새파랗게 젊은 사람한테 자기 좀 먼저 살았다고 막 코치코치 막 이렇게 캐묻고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 좀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오히려 난 역으로 이런 생각 들어요. 어? 아니 그동안 젊었을 때 어떻게 사셨길래 나이 먹어서 여기 들어왔을까? 그분한테는 정말 좀 뼈 때린 얘기지만 그렇잖아 이게. 막 얘기 들어보면 자기 뭐 대기업 나왔다 뭐 어디 잘 달릴 때는 그래도 뭐 어? 나름 알아줬다고 하는데 그건 과거 얘기잖아. 보통 보면 지금 대단하지 않은 분들이 과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서도 과거 얘기 많이 할 것 같네요. 내가 너 나이 때는 그래도 인물이 좀 괜찮았어. 그리고 회사도 너 거기 아나 저기 저 강남에 있는데 회사 어? 저기 회사 내가 지었잖아 저기 알고 있냐고. 어? 저 건물 다 지어지니까 우리한테 돈 얼마나 인당 얼마씩 줬는지 알아? 어? 그땐 돈이 막 많이 버니까 돈 많이 쓰는지도 몰랐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씨, 어?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잖아, 이게. 쩔쩔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잘못됐어, 이런 거는. 이거는 뭐 틀릴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을 받아준 직장 치고 제대로 된 직장이 별로 없어요. 이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 가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50대가 많다. 장년층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공장은 꼰대들이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공장은 비전이 없어요. 시설 관리도 그런 거야. 뭐냐 하면 그나마 뭐 공기업이나 저 좀 병원 같은 데 나은 게 그런 데 나이를 좀 보고 스펙을 까다롭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걸러지는데 호빗병마 같은 데는 못 걸러지잖아. 어중이 도중이 다 받아주다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나이 먹어도 내가 여기서 밑바닥이고 어, 그 대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인드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들어오면 어 새파랗게 젊으니까 좀 이용이 먹어야겠다 좀 갈거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도 있단 말이야. 자기 일 안 하고 이건 좀 잘못됐어. 이거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시설 관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가 지원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인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시설관리가. 무자격증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시설관리 사장하고 뭐 친구거나 아니면 동네 아파트 옆동에 살거나 옆동에 살거나 아니면 어디 뭐 모임이나 동창회 같은 데 아는 사이.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 사장님들이 보통 그 나이대 비슷하거든. 그래서 이게 왜 나이 드신 분들 못 갈구는 이유가 이렇게 사장하고 이제 아삼육아니라서 바로 다이렉트 얘기해버리기 때문에 못 갈구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많이 있어, 이게. 시설관리가 뭐 이렇게 뭐 체계적 사람 뽑는지 아십니까? 특히 호흡병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뭐 서로 아는 사이면 뭐 이사주도 안 지참합니다. 그냥 바로 내일부터 일하라고 하죠. 어.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 이제 추천 입사지. 예. 아는 사람 이제 해가지고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된 데 가라고. 그럼 호배비마 같은 데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러니까 안 좋은 경험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장원님 제대로 된 데 들어가. 제대로 된데 이런 꼰대들, 실력 없는 꼰대들만 있고 이렇게 남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비교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시고 좀 더 준비해가지고 사람 같은 곳에 이제 가가지고 일하세요. 적어도 자기가 인간구실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얘기 안 합니다. 나이 먹어도 인간구실 못하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튼 방장원님 이제 나왔으니까 다음에 부할 때는 저런 꼰대 같은 집단들 없는 데로 가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